네, 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박성우 DB금융투자연구위원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유가 급등 또 글로벌 경제 불안 고조에 안전자산인 이 달러로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6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 외국인 자금의 신흥국 이탈이나 또 중국 경제 악화, 다양한 리스크가 있는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 신흥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예.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5포인트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정고점은 작년 10월에 기록했던 115포인트인데요. 예. 네. 근데 당시 115포인트까지 갔던 상황을 이제 돌이켜 보시면은 이제 금융시장이 그 당시까지는 미 연준의 정책 금리가 한 4%대 그 정도까지 인상되는 거를 이제 가격에 반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9월, 10월 지나가면서 이제 정책 금리가 한 5%를 넘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시장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여전히 5%대 중반 정도의 금리면은 이제 긴축이 끝난다라는 기대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 가치가 당시 115까지는 못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동결을 하거나 한 번 정도 더 올린다고 해서 그래서 5.75 정도까지 해서 이제 금리가 인상이 종료가 된다면 달러 가치가 작년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다만 이제 최종 기준금리 기대치가 6%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전고점까지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시장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는 또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또 이 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당분간 계속 국채 수익률 강세는 좀 이어지겠죠? 네, 어찌 보면은 지금 향후 시장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달러의 강세도 지금 장기 금리의 상승세랑 좀 동반되고 있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 이제 전고점은 8월 하순에 4.36%를 장중에 기록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밤사이 좀 내려가서 한 4.2%대 초중반 정도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이 연준의 정책 금리까지는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정책 금리가 5.5%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변동성이 확장됐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 5%가 도달 불가능한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하지만 이제 미국 장기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간 배경이 이제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증가 그리고 긴축을 계속함에도 미국 경기가 잘 버티고 있는 점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이런 해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수요가 앞으로는 약해질 수 있다는 걱정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집중되면서 금리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그러한 약세 재료들은 좀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충분히 좀 반영이 되었을 수는 있다. 뭔가 다 아는 재료다. 이렇기 때문에 뭔가 투자 심리만 좀 개선이 되면은 금리 상승세는 안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또 참고 지표를 말씀드리면은 역사적으로 10년 국채 수익률은 명목 성장률이라고 하죠. 이제 실제 예. 성장률에다가 인플레이션을 합한 이제 예. 명목 성장률 이상으로는 잘 못 올라가요. 근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내년 2024년 미국의 명목 성장률이 얼마가 될 것이냐가 예. 이제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컨센서스나 전망치를 보면 한 4% 밑으로 4% 네, 한 밑으로? 3%대 한 중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전망이 유효하게 유지가 된다면 장기 금리는 4% 밑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은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빠르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안정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5% 이상에서 장기간 고착화된다. 그럴 가능성은 좀 낮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또 미국의 금리 이야기를 했었죠. 어디까지 가느냐, 동결을 하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올리느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블랙아웃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9월 FOMC 동결 점쳐지고 있는데 이 FOMC 이후에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실질 정책 금리를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실질 정책 금리라 하면은 이제 명목상의 정책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거죠. 예. 그래서
정책 명목으로 정책 금리가 유지가 돼도 이제 이 물가가 떨어지면은 예. 실질로는 정책 금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긴축 수위가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느냐가 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준이 정책 금리를 유지한다 해도 실질로는 긴축이 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럼 연준은 이제 너무 이제 과도한 긴축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금리를 좀 내리면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그게 한 내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뭐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FOMC 금리 인하는 그래도 한 내년 중반쯤 그래도 좀 예상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어제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이 미국 긴축 우려와 함께 중국 아이폰 금지령인 것 같아요. 애플 주가 이제 이거래일째 급락하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뭐 관련주들 또 반도체 관련주들 좀 시장 분위기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 좀 어떤 영향 줄 것으로 보세요? 네, 아무래도 애플의 이런 장기적인 실적 모멘텀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고 예. 또 관련해서 뭐 그런 밸류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도 뭐 당연히 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 상승세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달러 강세도 마찬가지죠. 그쵸. 예.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예. 유가가 상승할 때 좀 그 기업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 이익이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 유가 전망이 향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이제 오펙이 감산을 연장하면서 이제 그쵸. 연말까지 좀 상승 압력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작년 여름처럼 이제 유가가 120달러 이상으로 간다, 100달러로 넘는다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수요가 작년 같지는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유가 상승세가 좀 일정 부분 이어지다가 좀 어느 수준에서는 안정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어느 수준까지 유가가 올라가느냐, 뭐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 유가 상승세를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역시나 이 대내적으로 쉽지 않은 9월입니다. 이 9월 어떻게 또 시장을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한데 9월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뭐 9월 FOMC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는 유력해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11월 다음 차기 회의가 11월인데요. 11월 예. 초에 있습니다. 이제 그때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는 확률이 지금은 한 40%, 50% 거의 반반이네요. 반반에 예.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그 향후 나오는 그런 뭐 고용 지표라든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이제 그런 11월 금리 동결을 좀 지지해주는 방향으로 나올 것이냐가 좀 중요한 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9월 FOMC에서 이제 한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그러니까 9월 FOMC에서 이제 이거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연준 위원들이 보기에 향후 한 2, 3년 동안 정책 금리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예. 그거를 점도표를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금리 인하 경로가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될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이 FOMC 이후에 이제 발표되는 점도표에서의 좀 내용을 좀 지켜보면서 시장을 그래도 한번 대응을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박성우 DB금융투자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